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에 있는 분이 금액 10억에서 20억 원의 정도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그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 외국인이 집 사는 것에 대한 규제, 세금 관계. 예,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라도 한국에 있는 분이라도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세금 관계. 예, 세금은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다른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참고 바라고, 그리고 매년 드는 세금은 고전자산세 1.4%, 그리고 도시계획세 0.3%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매년 1월 1일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주소로 납부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비거주자인 한국에 있는 분은 보통 원칙적으로 납세 관리인을 선임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납세 관리인이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수 후 임차를 놓는 문제. 예, 이거는 보통은 부동산 매매할 때 중개한 부동산 중개회사가 보통 많이 합니다. 그 중개회사에 의뢰를 하면은 알아서 해줍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임대 계약할 때 두 개의 부동산 회사가 붙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주인 쪽 부동산 회사, 그리고 세입자 쪽 부동산 회사. 그렇습니다. 그 집주인이 세를 놓고 싶을 때 부동산 회사에 의뢰하면 그 집주인 쪽 부동산 회사는 일본 부동산 회사 전용 서버 사이트에 올립니다. 이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업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면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봅니다. 그걸 보고 괜찮은 물건을 일반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 사이트를 보고 온 세입자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3. 임차를 놓지 않고 집을 비운다면 재산세 등 관련 재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를 놓지 않으면 매년 들어가는 고전자산세 1.4%, 그리고 도시계획세 0.4%가 들어갑니다. 1.4%, 0.3%는 그 고전자산세 평가액입니다. 이거는 시가의 한 50%에서 60% 정도 금액입니다. 매년 1월 1일 등기에 되어 있는 소유자 주소 또는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납세 관리인 주소지에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보통은 자동 이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통장에서 빠져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만션일 경우에는 그 관리비, 그리고 그 수선 적립금, 보통 한국 돈으로 50만에서 100만이 넘습니다. 이것도 납세 관리인이 관리합니다. 4. 임차를 놓는다면 임차인을 구하는 것에 대한 위탁 수수료, 보통은 1개월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잘 안 나가고 그러면은 보통 그 수수료를 높이는데 그 세입자 쪽 부동산 회사에도 수수료를 1개월치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갑니다. 다섯 번째, 자연재해 관련. 자연재해는
동경 대지진, 간동 대지진입니다. 1923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100년에 한 번에 일어나는데 지금 100년하고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언제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인 대출 관련.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 대출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비거주자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도 영주권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영주권자도 그 연봉이 억수로 높아야 됩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연봉이 높지 않으면 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이 만약 대출을 바란다면은 거래하는 은행도 다 도쿄에 지점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심, 고층, 맨션과 일반 주택을 일본에서 보는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만약에 부동산 투자해서 구입한다면은 일반 주택, 단독주택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출구 전략이 쉽기 때문입니다. 타워 만션일 경우에는 이거는 장기 보유, 35년 이상 지나면은 이거는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매각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고층 이 노후되면은 수선하는데 비용이 엄청 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선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타워 만션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5년 지나더라도 땅이 있습니다. 땅을 원하는 층이 엄청 많습니다. 큰 역에서 5분 이내일 경우에는 땅값이 나중에 구입한 부동산 가격보다 더 넘어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목조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기도 쉽습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땅이 있으면 은행 대출도 거의 100% 놓아서 임대 아파트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업자나 여러 개인한테도 팔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둘의 임차 문제 공실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워 만션일 경우에는 그 임차 세입자를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안 나가면은 임대료를 내리면 나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조금 올리면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 임대료가 거의 형성되어 있습니다.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겠지만 타워 만션 너무 높아.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를 주면은 이걸 매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안 나갑니다. 왜냐? 이 일본에서는 임대일 경우에는 보통 임대차 계약이 있고 정기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소송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이다 하면 2년이 끝나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있는 타워 만션을 구입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 그 임대료가 비싸다 하더라도 거기 계속 살 건지 아니면은 사고 나서 금방 있다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넣어놨고 임대료 높은 게 보이게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임대료가 1점 몇 프로면은 이자보다 싸면은 그거를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 5분 이내 민박 호텔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임대료를 주도 잘 나가고, 임대료를 안 주고 그거를 민박 호텔업으로 하면은 임대료보다 2배, 3배 이상을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판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그 수익을 얻어서 운영해도 됩니다. 그래서 35년 뒤에 땅을 비싸게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 그리고 모든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9번째입니까? 9번째, 서울 강남처럼 도쿄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동네. 이건 간단합니다. 일본 도심에 지나는 전철이 있습니다. 야마노테생. 그 주위에 5분 이내, 5분 이내 부동산을 사면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더 붙인다면은 야마노테생 4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오른쪽 빼고 왼쪽 아래 이쪽은 민박이 가능합니다. 이쪽 안쪽에도 있는 여러 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구입하면은 민박 호텔업을 할 수 있습니다. 5분 이내 주거 전용지가 아닌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하면은 강남처럼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수익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역을 이야기하면은 시부야, 산겐자야, 시모키타자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라주쿠, 신주쿠, 뭐 그 주에 또 여기 여러 개 있습니다. 뭐 히가시 신주쿠, 그리고 니시 신주쿠 연점에, 그리고 뭐 그 안쪽으로 다니는 여러 역, 요제야, 뭐 여러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오쿠보, 그리고 이케부쿠로, 오츠카, 스가모, 그리고 사이교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케부쿠로, 신주, 히가시 신주쿠, 시부야 바로 직행으로 다닙니다. 고른산, 그리고 후쿠도신센도 그렇습니다. 이는에 있는 가까운 쪽 역에서 5분 이내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비쌉니다. 살 수 있으면은 사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지금 내년 4월이나 7월 이후에 민박할 수 있는 지자체에도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인터넷 그 구약소에서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에 한다면 빨리 해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앞으로 더 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임대로 민박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규제 내용 중에는 어떤 지자체에는 180이 아니라 더 규제하고 그 단속을 더 한답니다. 보통 180일만 민박하고 나머지는 여러 형태로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넣고 하는데 그것까지 규제한다고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거의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매년 3배 이상 물건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 보건소나 그리고 소방 설비, 소방소에서 이걸 하는데 검사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며 단속이 심해지면 임대는 거의 힘들어집니다. 경쟁자도 많이 생기고 자기 사서 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역에서 가까운 데에는 신축일 경우에는 가격만 조절하면 거의 다 찹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는 분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